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선구자 이혜극 씨의 특별한 잡초 사랑 들어봅니다. 나의 신용 등급은 몇 등급? 신용도 관리하는 시대, 간단한 신용관리법 알아봅니다. 숲과 고택이 어우러진 포항 덕동 문화마을에서 열린 가족사랑 캠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은 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네. 확실히 이제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굉장히 빨리 다가온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제수용품들이 예년보다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과나 배가 완전히 익는 시기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지난주에 태풍 링링의 그 피해 때문에 네.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이 있어서 가격이 좀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게다가 또 이제 추석 때 이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참 뭐 좋은 시기긴 합니다만 또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많이 좀 발생하죠. 그래서 매년 추석 연휴 기간에 충북의 응급 상황 신고가 2.7배나 평소보다 좀 높았고요. 네. 그중에 신고 내용의 81%가 병원이나 약국 안내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명절에 이제 타지에서 충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뭐 진료하는 병원을 찾는 문의도 늘고요. 이제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 관련 신고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향 찾을 때 그 고향의 뭐 응급 진료 기간을 미리 조금 메모해 주시고 네네.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 든든한 119가 항상 또 있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11일부터 15일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많은 또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네, 병원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19 구급대가 상황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니까요. 네. 문제 있으신 분들은 꼭 119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는 이제 태풍이 어떻게든 뭐 다 지나갔습니다. 피해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요. 날씨 궁금합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진 씨 뒤로 지금도 먹거리는 좀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비가 계속 좀 내려서요. 그러니까요. 네. 이 비가 태풍은 지나간 것 같긴 한데 비는 언제까지 이거 계속 되는 걸까요? 네, 태풍은 지나가는데 가을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니까요.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날씨 계속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 비는 수요일 저녁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태풍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터라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2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습도도 높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6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겠고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치면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아직 비 예보가 없는 상태인데요. 기상청은 추석 연휴 기간엔 대체로 구름만 끼는 맑은 날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혜선 씨 잡초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잡초하면 아무래도 이제 번식력이 강한 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서 맞아요. 농사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네. 농사 짓기도 전에 잡초 때문에 맞아요. 힘이 다 맞아, 빠진다 맞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네네. 것 같아요. 저는 잡초하면 노래가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예, 이런 거. 네. 예. 잘 살리셨어요. 아침부터 꺾으니까 너무 이 트로저의 아침에 라이브 하시는 분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노래가 좀 생각나긴 하네요. 이거 예. 진짜 힘든 거예요. 네네네. 아침에 노래 부르는 예, 게.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 잡초는 아무래도 항상 좀 무조건 보이면 뽑아야 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여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십 년째 잡초와의 사랑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농군이 된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네, 잡초와의 사랑에 빠진 분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기 친환경 농법에 인생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선구자라 불리는 이해극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잡초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느꼈나도 알고 싶고 유기농업에 대한 그런 메카로 열정을 다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0여 년 동안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온 이해극 씨. 그의 특별한 잡초 자랑 이야기 함께 하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이 마을엔 유기농업 외길을 걸어온 이해극 씨가 평생의 피땀을 바친 친환경 농장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여기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특별한 게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요. 어디 있어요? 이거 잡초 농법을 하고 있는 농장이죠. 유기농업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해극식 유기농업이 실천되는 하우스 안은 잡초와 농작물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거든요, 지금. 이게 잡초죠. 작년에 도마도 했었거든요. 올해는 고추 하시는 거고. 예, 올해는 고추 한 거죠. 만약에 토마토 밭에 고추 씨가 떨어져 나면 그건 잡초라는 개념이죠. 잡초와의 전쟁이 아닌 잡초와의 공생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면적 피해가 없는 유기농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열려있는 하우스 안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들. 온도와 습도까지 철저히 관리받고 자라는 유기농작물들인데 괜찮은 걸까요? 비 오는데 예. 이게 다 비 맞춰도 돼요? 이거 지금 비가 약간 오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비가 일정량이 오면 자동으로 이 창이 다 닫혀서 여기에 병이 안 나게 그렇게 무인 관리됩니다. 40년 동안 유기농업에 전념하면서 유기농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초로 감전사고 없는 비닐하우스 자동 개폐기를 개발한 이해극 씨. 유기농업인이자 발명왕인 셈입니다. 유기농이 흙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작물 전체가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90년대에 이런 자동화, 무인화를 개발하게 됐죠. 고단한 농부의 삶 속에서도 잡초를 통한 유기농법과 유기농 환경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이해극 씨. 요즘 그를 설레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잡초가 박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농사에 공존하는 그런 것으로 잡초 공작비를 세우는데 빨리 그 건립을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 평창과 정선 땅이 맞닿은 1200여 미터 고지. 이곳엔 이해극 씨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또 하나의 농장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농산물 공급하는 현장으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잡초하면은 잡초를 싫어하는데 여기 회장님께서 잡초 공적비를 세운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인가 그거 때문에 그거를 좀 알고 싶고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1990년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해 오늘날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까지 한 농부의 끈기와 집념이 담겨 있는 곳인데요. 현재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해극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고집스런 농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농약의 피해로 메뚜기 그 개구리가 전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연이 공존하지 않고 그 무참히 그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겠다. 적어도 씻지 않고 먹을 정도 되는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 한 게 한 45년 지나왔습니다. 지난 1999년 남한 농업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에 유기농을 전수한 인물이 바로 이해극 회장이라는군요. 북한의 주체 농법이 유기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북한이 공유하고 또 공동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결 편하게 그 북한 동포들과 유기농 농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고집스럽게 유기농을 실천해 오며 산 세월. 오늘은 그 세월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농사 한번 잘 지가지고 증산화됐다. 과학은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잡초를
농업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는 자리. 잡초 공작비 제막식 행사라고 하네요. 인류가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은 이런 잡초와 공존 공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유기농에 대한 이해극 회장의 열정을 응원해준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이색 행사장에서 듣는 선율, 그리고 축시까지. 행사장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갑니다. 서로를 죽인다.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상당히 회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저도 그 한 부분으로서 상당히 감동적이고 이렇게 뭐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유기농업이 추구하는 방식이 상생하는 건데 그 상생의 농법을 산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잡초 공작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평생 잡초와 공생해온 이해극 회장의 신념과 잡초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한 기념비입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입니다만은 지구촌의 살갗 같은 이 잡초를 서로 인류와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문구를 잡았습니다.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의 우리 농사 짓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준 계기 같습니다. 행사 덕분에 잠시 떠들썩했던 농장에 고요함이 찾아들고 농사꾼으로 돌아가 또다시 잡초와 마주한 순간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최고 높은 농경지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악조건적인 농업 환경이죠. 근데 무가 되게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자연과 친화적인 농업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황량한 청옥산 600마지기 정상을 30년 가까이 죽을 힘을 다해 옥토로 일군 집념의 농사꾼. 그가 바로 이해극 씨입니다. 예, 이 잡초 속에서도 이렇게 무가 튼실하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황무지를 1년에 수억 매출을 올리는 비옥한 땅으로 가꾸기까지 그에겐 잡초를 이용한 농법만이 해법이었습니다. 잡초와 공존하는 그런 농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헛골에는 잡초를 키우고 농한기에는 그 호미를 심어서 한 30년 동안 오늘에 이르렀죠. 충북 제천에서 시작한 농사꾼의 꿈은 청옥산 정상의 농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야말로 금수강산,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물려줬던 대로 그런 금수강산을 만들어서 지구촌 모든 인류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다. 한평생 농업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대한민국 유기농 농군 1호 이해극 씨.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농군으로서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네, 우리 유기농업의 선구자 이해극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잡초와 농작물의 공존 공생,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공존 공생을 통해서 우리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오신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 농사가 가장 재밌다고 하시면서 누군가는 공부가 쉬웠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농사가 가장 쉬웠고 재밌다고 하시면서 네네. 농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기농업 같은 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70년대부터 이때부터 흙의
모두에게 농사에 정답이 있다 이런 신념 아래 계속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 덕분에 우리 농업이 더욱더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잡초의 희생 덕분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잡초 공적비까지 세우시니까 네. 잡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유기농업을 통해서 희망 넘치는 농업에게 계속해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네. 그래도 뭐 마이맨션 같은 데서 저기 잡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가요. 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네. 여러 가지 풀을 이르는 말. 지금 방금 저희가- 전까지 얘기를 계속했죠. 1번 기초, 2번 식초, 3번 양초, 4번 잡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안 되는 노래로 노래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네. 가을에 먹기 좋은 음식. 정말 가을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저는 것들이 근데 사실 이것은 약간의 어불성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물 한 잔을 마셔도 네. 맛있었다. 응. 가을에 마셨다. 어. 가을에 맛있는 음식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든 먹으면 다 맛있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든 다 좋습니다. 네. 가을에 먹어보니 이렇게 맛있고 좋더라 하는 것들 여러분 뭐 꼭 제철 음식 아니더라도 좋으니까요. 맞아요. 예,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네. 주에도 주초까지는 계속해서 좀 비가 이어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전할 텐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추석 다가오고 하니까 선물도 사고 하면서 참 이 금전적인 부분들. 네. 이게 꼭 추석 아니더라도 늘 하는 고민이죠. 이게 뭐 머릿속에는 항상 이 금전 때문에 고민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늘 뭐 이제 월급 통장에 스쳐 지나가잖아요. 통장. 네네. 텅텅 비어서 통장. 통장, 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절로 그냥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를 잘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있지요? 만약 여유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신용등급인데요. 신용등급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누구잖아요? 아유, 어쩐 일이래? 아, 여보세요, 지우 엄마? 아이, 떡주부, 나 어떻게 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말이야, 내가 대출을 좀 받아야 돼가지고 은행에 갔더니만 내가 대출이 안 된다네. 아니, 내가 신용 등급이 낮다나 뭐 어쨌대나. 아유, 어쩌면 좋아. 아니, 자기도 만나가지고 몸매 관리만 하지 말고 신용 등급 관리를 좀 해야겠어. 아, 그래. 아유, 너구리만 하다 끊어. 아, 그나저나 신용 등급 관리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신용등급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런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잘 관심도 없고 은행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알고 있어요. 잘은 몰라요. 예,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제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글쎄 하나도 모르겠네. 그럼 이참에 공부 좀 해볼까요? 가보자. 출발.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똑주부한테 신용등급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향후 1년 동안의 90일 이상 연체에 대한 가능성을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구분한 거고 신용점수는 1점에서 1000점으로 수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이것저것 좀 여쭤볼게요. 잠깐. 그래서 제가 신용등급에 대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신용등급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신용 등급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질까요? 조회하는 것만으로 등급이 떨어진다? 에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참으란 얘기예요? 답은 X 아닌가요? 정답은 X입니다. 오, 첫 번째 문제부터 좋으네요. 네. 2011년 10월 이전에는 신용 등급을 조회하는 것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어머.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어서 단순 신용 정보를 조회한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봐라. 조회해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용 등급을 조회하는데 비용을 낼까요? 조회하는데 비용을 낼까? 에이, 이것도요. 비용을 낸다 치면 3번 궁금해서 조회할 거를 한 번으로 줄이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X일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X. 정답은 X. 역시 두 번째 문제도 성공. 예, 연속해서 두 문제 다 맞추셨네요. 아, 괜히 똑주부겠어요. 4개월에 한 번 연 3회까지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으면 본인이 신용등급이 하락할까요? 아,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네요. 일단은 구멍난 카드 메꿔야 되니까 요 카드로 저 카드로 이리저리 돌려막는 거. 요거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범이 될 것 같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오! 답은 세모입니다. 세상에 OX 퀴즈에서 세모가 나왔습니다. 돌려막기를 위해서 단기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용카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할부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개선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용어건에 따른 차등 완화입니다. 은행 이외의 저축은행 등의 중도금 대출을 이용 시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신용평가의 차등을 폐지하거나 대출금리 등에 연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되는 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신용등급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둬라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시에는 철저한 상한 계획으로 본인이 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신용관리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저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만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거리에서 만난 분들도 신용등급 권리에 대해 알쏭달쏭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똑주부가 이번에 발빠르게 은행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이부임 팀장님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시대요. 나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써요. 이것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갸우뚱하시는데 어떤가요? 네, 도움이 되십니다. 월 한 30만 원 이상을 6개월간 사용하시거나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4점에서 최고 40점까지 가점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요즘 마이너스 통장 많이들 쓰시죠? 심리적인 부담감이 덜한 대출 상품인데요. 마이너스 통장도 똑똑하게 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면 신용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활용법이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의 소진율이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보통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연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신용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려는 금액의 30%에서 40% 정도는 높게 책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신용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대출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이럴수록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전화, 문자로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어서 무분별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심사숙고하셔서 대출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혹시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거나 또는 전화를 걸어서 좋은 조건에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신용등급 관리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건전한 신용거래를 위하여 꾸준한 거래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연체 없는 대출 거래가 가장 중요하며 요즘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가지고 소득 수준을 인정해 주기도 때문에 꾸준한 신용카드 이용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주거래 금융회사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한 곳의 주거래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수수료 면제나 환전 시 많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 연체 상환 시 주의할 점입니다. 연체금은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건의 연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장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 세상에, 듣고 보니까 신용등급을 올리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이제 이 똑주부 신용관리 자신 있습니다. 내가 버는 한도에서 계획적으로 쓰고 또 여유자금을 빌렸다면 잘 갚고 어떤가요? 신용등급 관리 이제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똑주부와 함께 똑똑하게 관리해보자고요.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저도 업데이트가 오랫동안 안 됐나 봐요. 신용등급, 신용조회만 해도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제도가 예. 개선이 됐고요. 연 3회까지는 신용조회가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기초, 2번 식초, 3번 양초, 4번 잡초 중에서 골라주세요. 네, 자 정답이 안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출 수 없게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죠.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가을에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네. 가을에 뭐 정말 제철 맞은 이런 네. 음식들도 많고 뭐 아무거나 먹어도 사실 다 맛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 추석이 다가오면서 추석 때 막 먹고 맛있었던 음식, 먹고 싶은 음식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가을에 먹기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경북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포항에서는 가족사랑 캠프가 열렸다고 하네요. 네, 한적한 전통마을에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름다운 숲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포항 덕동 문화마을. 이곳에 아주 특별한 캠프가 열렸다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한 한여름밤의 추억여행. 그곳에 트로트 가수 마성도 함께했다네요.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펼쳐졌던 2019 한여름 가족사랑 캠프.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와, 공기 좋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마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기북면의 덕동문화마을에 왔습니다. 덕동문화마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시민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체험거리가 있나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프가 있다고 합니다. 캠프. 근데 여러분들 캠프를 즐기기 전에 일단 마을부터 저와 함께 구경해보시죠. 가시죠. 마을 입구부터 아늑한 숲이 반기는 곳, 오래된 고택들이 자리에 포근함까지 더해주는 이곳은 포항 기북면에 위치한 덕동 문화마을입니다. 독동마을이라면 아까 친구 이름 갖고 되게 정겨운데 독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마을은 370년 전에 형성된 마을인데
사실 덕 있는 사람이 산다고 해서 덕동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덕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덕동 마을이고 문화재도 많이 있고 또 요게 그러면 예언당 문화재가 돼 있고 저기 올라가면 이제 여연당, 덕계서당, 그다음 사우당, 근대 한우 이것이 전부 문화재니까 글쎄요 뭐 문화부 장관 15로 지정된 것도 가하다고 이래 봐지는 거죠. 시원하네요. 덕동 문화마을은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용계정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예술이랍니다. 아니 이런 데가 다 있어요? 살다가 이런 데 진짜 멋있다. 보기 쉽지 않지요. 계곡도 있고 소나무도 쫙 뻗어있고 또 매미 소리가 짹짹 들리니까 되게 힐링이 되는 기분이에요. 얼마나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 연도를 봐서 한 300여 년이 되어 오는데 농재 선생님과 아버님 장성공을 배약한 서원이 있었는데 그리고 건립 이후 대원군 때 폐철 당하면서 이 정자는 그 당시는 연년으로 있다가 다부 이 용계정으로 환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물이 쫙 흐르잖아요. 여기는 무슨 천인가요? 용계천, 용용자, 신의계자, 내천자 내가 용계천인데 약 이게 한 6km 지점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이게 계속 연천이 돼 물이 안 떨어져요. 산에서 쭉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덕동마을이 문화마을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곳이 있는데요. 바로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림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한 폭의 그림 멋지지 않나요? 저는 늘 여기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구십니까? 체험관 직원입니다. 덕동마을에 덕동문화체험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주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농촌에 그 인원들이 없잖아요. 기북면에도 장애인 한 명밖에 뭐 인구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폐교되고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하면서 여기 이제 예산을 받아서 전통문화체험관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프를 한다면서요? 예. 그 가족 단위 캠프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는 날이에요? 예. 저는 오늘 가족이 없는데. 그래요? 시하고 즐길 수 있나요? 즐기시면 되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한번 가족 캠프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1박 2일을 기대하는 가족들. 캠프가 진행될 전통문화체험관으로 하나 둘씩 도착을 했는데요. 캠프에 참가한 가족들, 숙소에 짐을 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문화체험에 나서는데요.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라 그런지 다들 뭔가 조금씩 어색하네요. 많이 어색하죠.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땅 짚고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다도 예절. 아이들 인성교육에 또 이만한 게 없거든요. 먼저 절하는 방법부터 배워보는데요. 자, 손등에 그다음 무릎 오른손 꿇고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오늘 절을 배워서 기뻤고 설날 때 할머니께 용돈도 받고 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차를 좀 아는 남자 마성도 이날 다도 예절 교육을 함께 받았는데요. 오, 이런 진지한 모습 처음이야. 우리의 전통 차 문화와 함께 생활 예절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캠프가 끝나면 온 가족이 차 한 잔의 여유 자주 즐겨봐요. 평소에는 그냥 마실 때 그냥 원샷 이렇게 때렸거든요.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맛을 못 느꼈는데 지금 확실히 배고 보니까 뭔가 정서적으로도 좋고 좋은 것 같고. 같은 시각 다른 교육장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요리 시간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기북면 특산물 사과를 넣어 만드는 피자. 위험한 칼질은 아빠가 척척.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피자 맛은 과연 많이 짤 어떨까요? 것 같아요. 아들이 막 쪼물락쪼물락해서 짭짤할 것 같아요. 즉석에서 바로 구워 먹는 사과 피자. 아이들의 건강 간식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요? 쭉 늘어나는 치즈 속에 아삭하게 씹히는 사과의 맛.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우리의 가락 소리. 우리의 가락으로 한번 빠져들어 가보겠습니다. 팔로미. 가족 캠프에서는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됐는데요. 이번에는 흥겨운 우리가락을 한번 배워볼까요? 30년 이상 판소리를 배우셨다는 어르신의 지도 아래 우리의 민요를 배워보는 가족들. 흥겨운 가락에 어깨춤이 절로납니다. 돼지나 칭칭나네. 선생님. 이게 배워보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트로트 가수거든요. 그래요. 이거 한번 가르쳐 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괴지나 칭칭나네 괴지나 칭칭나 칭칭 낮은 소리가 칭칭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알겠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좀 이렇게 좀만 배우면 대사일 것 같습니까? 예. 가능성 아주 있습니까? 굉장합니다. 앞마당에서는 천연 염색을 하는 체험도 진행됐는데요. 가족들에게 전할 선물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맞는 즐거운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사이 아성 씨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움이 적셔진 긴 세월. 네, 제가 지금 트로트 가수잖아요. 무대를 보고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흥을 좀 드리기 위해서, 흥겹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녁 음악회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칠 아성 씨가 아니죠. 행사가 시작되기 전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한 그의 즉석 무대가 펼쳐지니 현장에서 섭외한 가족들의 댄스 실력까지 우리 함께 감상해 볼까요? 계곡을 향해서 여행했던 즐거운 아성 씨의 흥겨운 사전 무대가 끝나고 이어서 우리 민요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가 진행됐는데요.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덕동마을에서 진행된 특별한 1박 2일, 그 첫째 날 밤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아름다운 숲에서 힐링도 하고 우리 전통 문화도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한여름밤의 추억을 선물하는 가족사랑 캠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한번 놀러와 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다도 체험에 우리 가락도 배우고 사과 피자까지 만들어 보면서 염색 체험까지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참 부족한데 이런 맞아요. 특별한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더욱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체험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만 굳이 안 찾더라도 이제 추석 바로 또 고향 앞으로 다 같이 또 차를 타고 빨리 또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가족들끼리 모여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 그 시간 이용하셔서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끝난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국제무예 종합대회인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동서양의 무예가 한자리에 보이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106개국에서 3,5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태권도와 주짓수, 무에타이, 삼보, 사바테 등 20개 종목 271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대회 기간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각 나라의 고유의 무술 복장을 한 무술인들의 공연과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종목의 영상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실제 홈페이지에만 하루 평균 6,000명, 개회식 날에는 10,000명가량이 접속했는데요. 쌍방향 소통을 통해 무예에 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앞으로도 전통 속에 머물고 있던 무예를 세계인과 함께하고 이를 통해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완벽한 무예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폐회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치러냈던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오늘 길었던 장정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김병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아주 다방면에서 또 이 대회와 함께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본의 아니게 깊숙이 관여해서 여러 행사를 네네. 또 함께 했는데요. 대회 전에 도민 결의대회부터 20개 종목 홍보 영상, 또 성화, 체화, VIP 영접까지 저도 다양하게 함께 참여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잘 네네네. 끝났죠, 다행히. 그렇습니다. 예. 네, 직접 이제 목격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하셨을 분 네네. 명장면들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 네네. 대회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이 화제였어요. 일단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에어쇼의 가장 최첨단이랄 수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의 블랙 이글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축하 비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 블랙 이글스가 아무 때나 저 에어쇼를 하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 중요한 국제 행사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리고 이번 슬로건이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의 무예가 그냥 무술, 기술이 아니라 역사와 철학, 전통을 갖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세계 평화와 인류에 기여했는지 그 내용을 담은 주제 영상도 인상적이었고요. 네네네. 또 개막식 하이라이트는 최종 성화 주자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비밀에 붙여져 예. 있었는데 지금 보시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유도계 원로이신 충주시 유도회 이경복 회장, 네. 그리고 독특한 이력을 자랑하는 카바디 국가대표이자 올해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출된 그 우휘준 씨. 네네네. 마지막 그 두 주자가 정말 화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회식 때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특히 저는 그 성화 점화하고 나서 불새가 막 소리 나면서 막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 탄성을 자아내면서 그렇습니다. 박수를 치고 하셨는데 생각이 나고 폐회식하고 우리 뭐 전체적인 대회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그 폐회식은 그간의 8일간의 어떤 대회 기록들을 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소개를 해서 그간의 기록들을 보여줬고요. 네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조직위원회나 뭐 관람객들, 선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의 힘이 굉장히 네, 컸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치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자원봉사자에게 인증서를 건네주는 장면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대회 평가를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죠. 네네. 일단 위상이 훌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해외 선수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6개국 3,2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가운데 네. 선수가 2,400여 명이었거든요. 예. 그 가운데 해외 선수가 1,900여 명. 많았네요. 그래서 이 국제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입증했고, 예. 그리고 각종 그 인센티브라든가 포인트를 줌으로써 위상을 높였고, 경기 운영 면에서도 굉장히 진일보한, 그러니까 테크닉 면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무예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참 몰랐는데 이번 네. 대회를 통해서 무예 그 고수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이색 무예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제 대회면 유명한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그 3년 전 1회 대회 때는 좀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네. 선수 선발 과정 물론 이제 첫 대회니까 그랬겠습니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적으로 각 종목에 뛰어난 우수 선수들. 예컨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계 랭킹 8위 이내 또 3년 이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가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중요한 점이 개인별 랭킹 포인트가 적용됐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 혹은 해당 종목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이 개인 랭킹 포인트가 주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유리한 이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서도 주짓수, 무에타이, 사바트 같은 10개 종목에 이처럼 국제적인 개인별 랭킹 포인트가 부여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상을 높여준 주요한 이유가 됐었죠. 그러네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워낙 수준 있는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보기엔 저래 보여도 지나가다 잘못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1분 안에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네네. 예. 1분이 뭐예요? 10초 만에. 예. 워낙 저기 수준 높은 선수들이 많이 대거 참여했던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회 운영 면에서는 또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성화 채화 후에 도청에서 성화 이제 환송식을 시작했는데 네네. 국내 최초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가 되겠죠.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제 시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핸들에 손을 안 대고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또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코트를 했었고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드론 팀이 공중에서 호위도 하고 에스코트도 하면서 드론 특유의 퍼포먼스도 그리고 중계도 하는 1인 3, 4역을 또 드론 팀이 해냈습니다. 대단했네요. 그리고 경기 운영 면에서는 월드컵 올림픽 수준의 6가지 경기 운영 관리 시스템을 조직위원회가 선보이는데요. 네네. 그래서 즉자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경기 결과가 집계가 되고 또 이제 판독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첨단 시대이니만큼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기 일정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인들이 바로바로 알 확인할 수 수 있는,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스마트한 그런 경기 운영을 선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무예 마스터십 분명 충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네네. 속초에서 열린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한 종목이 네. 기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말 예. 그대로 말탈기 쏠사,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제 관역을 쏘아 맞추는 경기인데요. 이 기사 경기장이 우리 충북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 강원도 속초시에 가면 바다 가까이에 영랑호가 있거든요. 굉장히 네네. 아름다운 풍광인데 맞아요, 영랑호. 저 영랑호라는 곳이 신라 시대 화랑 영랑이 발견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말을 타고 신라의 화랑들이 이렇게 수련을 쌓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속초시에서 마산 경기장이랑 승마 체험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없기 때문에 기사 경기만 속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기사와 유도, 크라시 같은 경우 3개 종목이요. 이번 무예 마스터십 경기 중에 각각의 종목에 3개의 선수권 대회를 같이 개최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하는 김에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역시 이것도 무예 마스터십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또 사례가 되겠죠. 그래요. 자, 다음에는 저런 것들도 이제 꼭 저희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사실 무예 마스터십이 이번 대회까지 이제 2회 대회를 치러냈는데 영속적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치러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다음 대회가요. 2023년이 열립니다. 4년 뒤에요? 4년 뒤죠. 사실 우리가 무예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었지만 IOC에서 올림픽이라는 말 쓰지 마라. 그래서 무예 마스터십으로 이제 명명한 것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대회는 올림픽처럼 4년 뒤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3회 대회는요. 우리의 청주나 충주 같은 충북이 아니라 혹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아마도 해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4개 국가에서 그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에 아시안 게임이죠. 자카르타 팔렘방 게임을 훌륭하게 치러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뭐 국제 역량이 풍부한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가 제3회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고 이 4개 국가 가운데 한 나라가 아마 내년 8월쯤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총정리했는데요. 2023년에는 더욱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대회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명자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내드렸던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사라는 여러 가지 풀을 이르는 말. 정답은 4번 잡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분을 뽑아봤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2247님 그리고 2673님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2247님. 가을이 되면 가족들과 등산을 자주 가곤 합니다 하시면서 등산 마치고 내려오면 파전에 막걸리를 꼭 먹는데 그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아는 정말 꿀맛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의 뭐 산을 간다는 것은 목적이죠. 사실 일행 보내고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요거 먹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2673님 어제 아이랑 고구마 축제 가서 고구마 캐가지고 쪄서 먹었는데 밤고구마라 너무 맛있었어요. 깻잎도 따고요. 역시 농사는 힘들어야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또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구마 캐고 있는 너무 귀엽네요. 자, 2분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또 아주 멋진 볼만한 공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춤으로 읽는 공포 장화홍련이라는 공연인데요. 이게 장화홍련 영화로도 있었는데 이렇게 무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공연이 된다고 하네요. 네, 전래동화 이야기인 장화홍련 이야기를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 또 비보잉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 코믹 공포 무용극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코믹, 그러니까 공포만 있는 게 아니라 코믹 공포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지난 7월에 한 차례 무대에 올렸는데 이미 그때 극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다고 소문이 나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찾아온 거니까 이런 공연은 가시면 절대 후회 없이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또 무료 공연이고 당연히 선착순으로 입장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오늘 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이 꼭 그 무용 공연에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마이맨쇼에서는요 40년 만에 귀향해서 오누이가 함께해지는 집 소개하고요. 건강한 뷰티부티에서는 자연분 맛이 진통을 없애주는 무통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이 끼어 있어서 왠지 몸도 마음도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코리아 플라워파크에서 상품을 드립니다.